9월 3일. 벽에 똥칠하지 않고 네 발로 화장실 가는 게 목표. 몸이 찌뿌둥해서 오늘은 집에서 스트레칭을 했다. 3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약해지는 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더 꾸준히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60대로 돌아간다면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했을 것 같다. 요즘 들어 근육이 너무 없어서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 바우처를 지난달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다. 한번 접수해서 통과하면 1년 동안 사용한다고 한다. 이제 일주일에 2번 헬스장에 나가게 됐다. 수영, 요가, 헬스 등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집 앞에 있는 헬스장이 가까워서 헬스를 선택했다. 헬스장에 가보니 헬스 강사가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강사가 운동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니 요즘은 그 조언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스쿼트도 벽에 기대서 하고 아령도 가볍게 들어보니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 사실 내가 헬스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하다. 죽기 전까지는 내 발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작은 목표 하나 때문이다. 이게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목표 하나가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해서 죽기 전에 외국 여행을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강사님이 알려준 운동을 종이에 적어서 벽에 붙여놓았다. 이 운동들은 관절이나 척추에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길래 믿고 따라 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벽을 이용한 스쿼트이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깊게 내려가지 말고 무릎에 무리 가지 않게 각도를 낮게 잡으세요. 10초에서 15초 동안 자세를 유지하시고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이 운동은 허리와 무릎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좋아요. 다음은 의자를 활용한 스탠딩 업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신 동작인데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줍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는 기본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거라 일상생활에 정말 도움이 돼요. 10회씩 천천히 반복하시고 2세트나 3세트 정도 진행해 보세요.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아령을 이용한 팔굽혀 펴기를 해볼게요.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준비하시고 손에 들고 팔을 천천히 구부렸다가 펴주세요. 팔 근육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2세트에서 3세트씩 10회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이건 팔 힘을 기르는데 정말 유용한 운동이에요. 운동할 때는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적응할 수 있게 서서히 늘려가야 해요. 그리고 운동 전후로는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하고요. 혹시 운동 중에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60살만 되었다면 관리를 잘할 텐데 후회가 되기는 하지만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 9월 10일. 자꾸 편한 것만 하려다 치매 오는 거 아닌가. 일기가 쓰기 싫은 날이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다. 70대가 되면서 편한 것만 하려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피곤하면 그냥 눕고 싶어지고 TV나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가끔은 이렇게 쉬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문득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순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늘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인 순이 덕에 우리 사이에선 내가 더 나이 든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순이는 요즘 문화원에서 한국 무용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냥 글씨만 쓰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무용까지 하게 됐다는 이야기였다. 가을에 발표회도 있었어. 요즘은 연습하느라 바빠서 밥 한 끼 같이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한다. 순이의 목소리에서 그 바쁜 와중에도
얼마나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지가 느껴졌다. 나는 그저 침대에 누웠어. 전화를 받으면서 문득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70세가 되면 뭔가 새롭게 배우기 어렵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득했다. 그런데 순위를 보니 그건 그냥 내가 만들어낸 핑계였다. 핑계. 나이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워가며 즐겁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걸 순이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순이와의 통화를 마친 뒤에도 그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았다. 나도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냥 집에서 TV를 보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순이처럼 새로운 취미를 찾아 도전해 보고 싶었다. 나이가 들수록 도전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도전이 우리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뿌듯함이 더 크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평소 책을 읽으려고 해도 눈이 침침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책을 잡으면 금방 포기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순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의욕이 생겼다. 그간 책을 덜 읽었던 게 아쉽기도 했고 온라인 강의나 새로운 기술, 디지털 기기 사용법 등도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젊은 사람들처럼 소셜미디어도 한번 써보고 요즘 세상과 연결되면 참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를 먹으면서 사회와 단절된다는 것. 결국 내 스스로가 세상과의 연결을 끊은 것이지. 나이를 탓할 이유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 나는 마음을 먹었다. 내일 바로 순이와 문화원에 가서 함께 한국 무용 수업을 등록해 보려 한다.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편하게 누워서 TV를 보는 게 더 익숙하고 쉬운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나를 점점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무용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예전에 몸을 많이 움직였던 것도 아니고 춤이라니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지만 그래도 도전해 보려 한다. 무용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는 그 자체다.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는 게 나의 두뇌와 몸을 자극하고 나를 더 젊게 만들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다. 내일 문화원에서 수업을 듣고 오면 어떤 기분이 들지 궁금하다. 배울 때는 분명 힘들겠지만 그 끝에는 뿌듯함과 성취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이 들어도 여전히 성장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싶다. 이제 나도 내 나이에 뭘 배우겠어라는 핑계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더 많이 연결되고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내가 다시 도전할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 작은 한 걸음이 내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9월 15일. 비참한 건 뭘까? 돈 없이 아프고 오래 사는 것이다. 친하게 지내던 언니의 부고장을 받았다. 이 나이가 되니 죽음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주변의 지인들도 하나둘씩 없어지니 말이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내 나이대에는 맞는 말이 아닌 것 같다. 노년에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특히 가장 큰 고통 4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첫째로 아픈데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노년에는 질병과 신체적 고통이 잦아지는데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더욱 고통스럽다. 아프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정말 괴롭다. 둘째로 돈 없이 오래 사는 것도 큰 문제다. 경제적 어려움은 노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연금이나 저축이 부족하면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걱정해야 하고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필요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일이 많다. 셋째로 혼자서 오래 사는 것이 또 다른 고통이다. 가족과 지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특히 배우자를 잃은 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혼자서 식사하거나 여행을 가는 것이 어렵고 사회적 관계가 점점 단절되는 느낌이 들 때면 마음이 더욱 허전해진다. 넷째로 할 일 없이 오래 사는 것이 또 다른 고통이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목표나 활동이 없으면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갑자기 시간이 남아 돌면서 정체된 느낌을 받다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 내가 정말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와 경제적 준비, 그리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겠다. 9월 26일, 병원은 내 친구, 남편이랑 점심 메뉴 때문에 토닥거리며 말싸움을 했다. 별것도 아닌데 나는 채소 위주로 식단을 고집하고 남편은 여전히 고기 위주로 먹으려고 한다. 오늘도 내가 준비한 샐러드를 보고 이건 밥이 아니야 라며 투덜댔고 그 말을 듣고 순간 속이 상했다.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병원 진료 보는 날이라 병원에 다녀왔다. 고지혈증이랑 혈압약을 타러 간 김에 피검사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젊은 의사 선생님이 나이 들어서 자꾸 피를 빼면 안 좋다고 하시면서 운동과 식습관 조절로 좀 더 지켜보자고 하셨다. 의사 선생님이 참 친절하시고 과잉 진료도 안 하셔서 마음에 든다. 병원 가는 건 원래 싫어하는데 이분은 말도 참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주셨어. 가끔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의사 선생님이 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걸 깜빡할까봐 공책에 적어 놓았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병원 가는 걸 싫어하는 남편이랑 같이 보기로 했다. 첫째,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고 하셨다. 노화 때문에 근육이 빨리 줄어드니까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음식을 매끼 챙겨 먹으라고 하셨다. 나는 항상 제대로 챙겨 먹는 게 귀찮았는데 그래도 작은 단백질 음식을 하나씩 더 추가하는 건 해볼 만할 것 같다. 둘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먹으라고 하셨다.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 특히 시금치랑 브로콜리, 그리고 베리류가 좋다고 하셨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건 씻어서 냉장고에 미리 준비해 두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셋째, 가공식품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로 간을 하고 가공식품은 피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시더라. 요즘 자주 먹는 반찬들이 너무 짜서 신경 쓰였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씩 바꿔봐야겠다. 병원 다녀오면 항상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다. 예전에는 병원 가는 게 귀찮았어. 자주 미뤘지만 이제는 건강이 최우선이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혈압 관리를 더 신경 쓰라고 하셨다. 남편에게도 건강검진 받으라고 했더니 난 아직 괜찮아 라며 웃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된다. 건강은 미리미리 챙겨야 하는데 남편도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9월 28일, 나이 들수록 돈은 꼭 필요한 것 같다. 오랜만에 정읍에 사는 숙자에게 연락이 왔다. 아들이 사업을 크게 시작해서 몇 년 전 친구 모임의 밥값이며 2차까지 쏘곤 했던 숙자이다. 그랬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어려운 부탁을 해서 정말 놀랐다. 나이 70 넘어서 남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정말 힘들고 비참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씁쓸했다.
아들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무리를 했는지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 수술은 해야 하니 나는 고민 끝에 받을 생각하지 않을 만큼만 보내주면서 미안함에 마음이 좋지는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코인과 주식에 손을 대다가 잘 안 된 모양이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아들이 돈을 달라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모아둔 돈을 다 쓸어서 준 것 같다. 숙자는 알뜰하고 돈을 펑펑 쓰는 애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린 이유가 궁금하다. 결국 숙자는 작은 시골에 월세로 이사하게 되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노후에 비참하게 살기 싫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재정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을 보니 돈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다. 쉰 살면 되어도 더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서 돈을 쓸 걸 하는 후회가 된다. 무리한 소비를 피하고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은퇴 후에 재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 앞으로는 나의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변동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유동성을 유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하니. 10월 2일, 자기 몸 관리는 자기 스스로 하자. 시립도서관에 가서 처음으로 책을 빌려보았다. 건강에 관한 책이랑 삶의 지혜에 관한 책 2권을 빌렸다. 요즘은 책 빌리는데도 아이디 만들고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서 복잡하고 힘든데 자원봉사해주는 학생들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내가 힘들어 보이니까 도와주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요즘은 어딜 가나 카드를 대라고 하니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암튼 책을 읽다 보니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더 지혜롭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된다. 새롭게 배우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며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됐다. 영희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건 결국 관계와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다. 다나카 씨의 나는 101세 현역이사입니다 라는 책은 우리 나이 또래에 참 필요한 책인 것 같다. 현역이사 다나카 씨가 100살이 넘은 나이에도 현역으로 일할 수 있었던 건강 비결은 그만의 생활 루틴에 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체 체조를 하고 병원으로 출근해 오전 진료를 마친 후엔 집으로 돌아가 손수 점심을 차려 먹는다. 점심 메뉴는 잡곡밥과 채소, 생선이나 고기 등 단백질 위주다. 오후에는 반드시 산책하러 나간다. 나이 들수록 하체 근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낮은 오르막이 있는 산책길을 선택해 천천히 완주하고 돌아온다. 산책 후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지인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눈다. 이 별거 아닌 일상이 의사 다나카 씨가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장수할 수 있었던 건강의 비결이다. 또한 저자는 매일 30분 이상 산책할 것을 권한다. 나이 들어 스스로 걷지 못하고 누워 지내게 되는 계기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대부분이다. 골절로 오랜 기간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다 보면 하체 근육이 순식간에 약해져갔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고 몸의 상태에 따라서는 이전의 걸음걸이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에 좋은 운동이 바로 걷기다. 중장년은 무리해 높은 산을 오르기보다는 얕은 비탈길이 있는 산책 코스를 선택해 걸을 것을 추천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활동 10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1. 규칙적으로 생활합니다. 2. 매일 15분 일광욕을 합니다. 3. 매일 30분 산책을 합니다. 4. 매일 낮잠을 잡니다. 5. 매일 아침에 하체 체조를 합니다. 6. 과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7. 매 순간 자신의 등 모양을 체크합니다. 8. 꼭 필요한 약만 먹습니다. 9. 자연 치유력을 활용합니다. 10. 스트레스를 잘 관리합니다. 매일매일 먹으면 좋은 식사법도 정리해 보았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1. 매일 15종류 이상의 채소를 먹습니다. 2. 채소를 통해 활성산소를 줄입니다. 3. 채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4. 매일 고기를 먹습니다. 5. 매일 발효식품을 먹습니다. 6. 매일 아침 소량의 과일을 먹습니다. 7. 매일 칼슘 섭취량을 체크합니다. 8.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을 섭취합니다. 9. 일주일에 한 번 약선 수프를 먹습니다. 10. 쉬는 시간마다 차를 마십니다. 11. 매일 물 2리터를 마십니다. 12. 단 것을 먹지 않습니다. 13. 당질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14. 과다한 염분 섭취를 피합니다. 15. 트랜스 지방산을 피합니다. 책을 읽고 실천은 다 못하겠지만 몇 가지라도 꼭 지켜보면서 오늘 하루도 정리해봤다.